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전에 방송해드렸던 아이비 대학 입시 비밀에서요, 미국의 탑 컬리지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의 비중을 어떻게 얼마나 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학 과목과 마찬가지로 외국어 능력 또한 우수한 학생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왕이면 멀티링걸리스트, 다국어 화자일수록 좋고요. 그것도 가능하면 희소성 있는 언어일수록 더 높은 가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이비 대학에서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미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외국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외국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어 수업을 몇 년 동안 들어야 하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외국어는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만 대학별로 각각 조금씩 다 다른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통 2년 리퀘어먼에 3년 레코멘드, 즉 2년 이상 수강하되 가능한 한 3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겠지만 스탠포드나 하버드와 같은 탑 컬리지들은요 3년에서 4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들은 최소 2년 이상의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수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는 3년 이상, 하버드와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4년을 레코멘드하고 있죠. 물론 이때 말하는 수업 연수는 한 가지 종류의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2년 규정이라고 해서 일본어 1년, 중국어 1년은 최소 2년 규정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대학들이 이러한 외국어 수업 연수 규정을 두는 이유는요, 한 가지 외국어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유창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수업은 보통 1년에 한 레벨씩 총 3레벨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따라서는 한 학기를 한 레벨로 잡아서 6레벨의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일반 과정을 마친 후에 해당 과목의 AP까지 마치게 되시면은 총 4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해당 외국어의 AP 과목에서 4점이나 5점을 얻으신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러분이 해당 외국어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스터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대학에서도 그 크레딧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대학 크레딧 인정 부분은요. 대학별 AP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policy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학 입학 원서 안내에 외국어 규정이 2년이 아닌 2년 이상이라고 쓰여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외국어를 공부한 경우에 입학 원서의 크레딧을 조금 더 주겠다라는 강한 신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사실 어느 대학에 지원하셨던 간에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보여주는 일은요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의견은 이제 당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죠. 간혹 어떤 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이 외국어 수업 연수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즉 자녀분이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어느 외국어에 능숙해서 2년 과정을 건너뛰고 마지막 3년차 과정을 듣게 되었을 경우에 이후 AP까지 들어도 겨우 2년밖에 안 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3년을 레코멘드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대학들의 입시에 있어서 외국어 수강 규정은요 기간이라기보다는 레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즉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갖춰진 외국 실력으로 비록 1년에서 2년밖에 수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최종 레벨인 AP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면 4년 수강을 한 학생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한 외국어 수업은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중학교에서부터 외국어 수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7학년과 8학년 때의 성적이 1년으로 카운트 되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올 때 한 유닛의 외국어 성적으로 따라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외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실 아이비 대학들과 같은 동부의 일부 명문 대학들은요 라틴어나 그리스어 또는 아라비아와 같은 희소성이 있는 언어를 공부했을 때 크레딧을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18년 하버드 대학의 입학 처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대입 정책에 관한 법정 신문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공부했거나 고대 문학에 관심을 보인 지원자들이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언어를 공부했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 공립고등학교들은요, 그다지 초이스가 많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스페니시나 프렌치 정도의 몇몇 외국어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는 IB와 같은 탑 컬리지들의 선호도에 맞게 라틴어 같은 특이 언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보편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외국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 미래의 진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중국어나 독일어 등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외국어가 되겠고요. 공공의료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권 국가들을 겨냥해서 프랑스어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국어 과목에서 자신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쉽게 점수를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보면요,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실제로 잘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온 지 몇 년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쉽게 성적을 얻으려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을 가끔 보고는 합니다. 물론 다른 외국어가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한국 학생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입시 사정관들에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미국에서 사는 멕시칸 학생이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하고 중국계 미국 학생이 중국어를 잘한다고 감명받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본인들은 엄청 노력을 했겠지만요. 예상치 못한 언어를 잘할 때 입시 사정관을 포함한 사람들은 그 학생의 언어에 관한 지적 능력에 강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한 어떤 나라를 꼭 가보고 싶다든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라든가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요, 그날에 관심이 있을 때 효과가 더 있기 마련이죠. 미국의 고등학교들도 지역 간, 공사립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지만 사립의 경우는 예외죠. 또한 사립도 학교 간 학비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편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주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들만 보더라도 1년에 4만 불 이상의 학비를 내야 하는 사립고등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싼 사립고등학교들이 공립고등학교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면 아무리 돈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비싼 사립을 보낼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이런 사립들은 보다 탑 컬리지 입학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카운슬러의 전문화 등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어의 경우에도 일반 공립과 인류 사립과의 선택적 다양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대학들도 이러한 차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학생 본인의 의지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외국어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재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 클래스를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사시는 지역의 커뮤니티 컬리지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 클래스를 수강하는 건데요. 스케줄에 따라서 오후 클래스나 주말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학기 중에라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에 많은 온라인 코스로 수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시는 지역 근처에 커뮤니티 컬리지가 없는 경우에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학의 외국어 클래스를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학으로 공부한 후 그냥 AP 시험을 치르는 방법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언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공부하신 후에 AP 시험을 주니어 때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더 쉽다고 평가되던 SAT2를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SAT2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AP 시험이 없기 때문에 SAT2를 통해서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아온 학생들이 전에는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선행되셔야 하겠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어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강한 영어 실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토플이나 IELTS, PTE와 같은 영어 평가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2년의 외국어 수업만 요구하니까 11학년 때나 12학년 때는 외국어 수업을 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외국어는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보다는 상급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레벨 3나 AP를 들었다가 가뜩이나 중요한 11학년이나 12학년 성적에 재를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도 되죠. 또 앞으로의 전공에 관련된 중요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적당히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스터디홀이나 만만한 일렉 과목 중에 하나를 외국어 대신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대학의 입시 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들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학 입시 사정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선택 가능한 수업 중 가장 어려운 과목을 얼마나 잘 해나가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어느 과목에서의 좋은 성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명문대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는 사실이죠. 어려움을 피해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 아마 사회에서는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도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명문대 입시에 있어서 입학 사정관들 눈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